네, 지수가 낙폭을 조금 더 확대를 하면서 밀리고 있는 종목의 수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 382개 종목이 하락하고 있고요. 290개 종목이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내에서 강하게 오르고 있는 종목들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네, 탑5 종목입니다. STX 페노션이 오늘 많이 오릅니다. 6%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나흘 만에 반등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줄기세포 관련주 쪽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파미셀과 RNL바이오가 3에서 6%대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CJ GLS 합병 결정이 나오면서 CJ 대한통운도 4% 넘는 플러스권, LG생명과학이 어제부터 흐름이 좋은데요. 2% 넘는 플러스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페노션 먼저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는 어제 분명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네. 제가 며칠 전 시가죠, 그죠? 며칠 전 시가인데 그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그날 상한가 들어갔던 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시가가 4,470원입니다. 이 페노션 같은 경우 4,470원을 갖다가 크게 붕괴시키지 않는 이상 이 자리죠. 여기 시가를 크게 붕괴시키지 않는다라면 여기서부터는 매수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어제 종가가 4,450원이었어요. 4,470원을 갖다 살짝 붕괴시키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큰 붕괴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 자리만 지켜준다라면은 이 자리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자리다. 역시 네. 마찬가지로 오늘 어떻습니까? 시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다만 아침에 강력한 시세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이죠. 자, 윗꼬리를 달고 있다라면 결국에는 분봉상 대량 거래가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매물 같은 경우 기관들의 이제 매도세가 조금씩 물량 출현은 되고 있습니다만 네. 적극적인 매도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흐름들은 여기 4,800원대, 4,900원대, 결국에는 한 5,0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그런 흐름이지 않겠느냐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고가권에서 물량이 윗꼬리를 달고 있지만 이 윗꼬리 다는 거는 지수가 조금 아침에 올랐다가 떨어지는 그 흐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오전에 다시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 시도한다면 페노션 같은 경우는 장중 저점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겠느냐. 네. 결국에는 분봉상에서 한 4,600원에서 4,650원 사이 이 정도 선에서 저점을 형성을 해준다면 지금 지금 현재 분봉 저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사이에서 4,600원에서 4,650원 사이 이 사이에서 저점이 형성이 돼준다라면 네. 오늘 한번 반등을 또다시 한번 더 장중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 만약에 여기서는 만약에 매수가 돼서 반등이 나온다라면 매도보다는 내일까지 단기로 보고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해 보고요. 만약에 이렇게 4,600원대를 이탈한다라면 그 이하권에서 차라리 종가 배팅 쪽으로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STX 페노션 자세한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RNL 바이오뿐만 아니라 줄기세포주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네,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일단은 조금 자세한 거는 코스닥 쪽에서도 줄기세포주들이 네. 나올 것 같아요. RNL 바이오를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N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뉴스가 뜨면서 조금 굉장히 안 좋았던 그런 모습이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날 이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짧게 대응을 하시되 조금 길게는 가져가시지 마시라.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도 보시게 되면은 이날입니다. 이날이 거래량이 바짝 감소되면서 주가가 오히려 플러스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거의 시가에서 끝났단 말이죠. 시가에서 끝나면서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거래량이 바짝 죽으면서 오늘 다시 상승하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시세 연속성이 나타나려면은 대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시세 연속성이 나타나려면은 산성 LNS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느냐 못하느냐 네.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RN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이제 서서히 내일 정도 오늘이나 이 정도 선에서는 서서히 조금 챙겨주면서 다시 저가에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느냐라고 봐집니다. 네, 산성 LNS의 주가는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코스닥 100종목 내에서 오늘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 탑5 확인하겠습니다. 역시 줄기세포 관련주 올라옵니다. 차바이오엔이 랭크가 되고 있고요. 또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어제에도 급등을 했는데 오늘 추가적인 상승 2% 넘는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요. 3S와 덕산 하이메탈 그리고 테라세미콘 같은 종목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인피니트 헬스케어 좀 봐주세요. 네, 코스닥 쪽에서는 조금 빨리빨리 짚어드리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인피니트 헬스케어 보죠.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주가가 밀리더라도 윗방향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종가 배팅에도 이 종목은 수익이 납니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자, 오늘 아침에 치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다소 이익이 있습니다. 전일 대량 거래 터졌고요. 오늘 거래량이 감소되면은 이 주가는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다시 한번 밀리게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종가 배팅 하셨던 분들은 수익성을 크게 노리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이 윗꼬리를 준다라면 이 윗꼬리에서 땡큐하고 매도 자리를 체크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윗꼬리를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중에 일단 매도 체크 자리를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도 자리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면 내일 또다시 저가권에서, 그러니까 내일 종가 이하권에서 다시 한 번 더 접근 가능하니까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거래량은 눌림목 거래량이고 오늘은 탄력이 조금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차바이오엔을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 산성 LNS가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자, 산성 LNS 같은 경우 상한가 살짝 깼거든요. 결국에는 산성 LNS가 상한가를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조화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같이 탄력이 붙는다라면 차바이오엔도 강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런데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는 이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눌림목 받았고, 그 다음에 어제 강세 보여주고 오늘 또 시세가 터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단기 고점을 전부 다 돌파를 했습니다. 네. 이전에는 이러한 단기 고점을 갖다 고점 매물대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돌파 기업으로 뚫어버렸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돌파 기업으로 뚫은 종목군들은 상당히 그 지지력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주봉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완전히 이 주가는 이제 시세 자체가 단기적으로 살아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현재는 이렇게 단기 시세가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눌림목을 노려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주봉상에서도 저점을 노려야 되는 종목이고. 네. 월봉을 한번 보죠. 월봉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와는 달리 월봉에서도 주가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달 동안은 계속 트레이딩이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추세 자체는 오늘 탄력적인 면은 산성 LNS가 굉장히 강하지만 네. 산성 LNS뿐만이 아니라 산성 LNS 그다음에 차바이오엔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이제부터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접근이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그런 위치까지 왔다. 그러니까 계속 관심 종목에 놓고 눌림식 공략, 그 다음에 시세 나오면 매도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은 단기 시세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네. 종목이다. 이번 달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 달 주기세포주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잘 체크를 하면서 저점 매수 공략을 해보자 이런 코멘트를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시장에서 오늘 밀리고 있는 종목들 점검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 내에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 1위가 녹십자입니다. 어닝쇼크 4분기 어닝쇼크가 예상이 되면서 3% 가까운 하락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현대 엘리베이터와 GS, 미래에셋증권과 SK이노베이션이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노베이션이 조정이 컸는데요. 오늘까지 좀 가파른 하락 흐름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약주들의 움직임이 괜찮은데 녹십자가 실적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많이 안 좋은 것 같던데요. 네. 녹십자가 어제는 강했습니다. 그죠? 네. 어제는 강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수주 공시가 나와서 강했고 예. 오늘은 실적 영향 받네요. 일단은 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어제 같은 경우 거래가 강하게 터졌거든요. 네. 오늘 아침에 어차피 갭 상승이 떠도 조정이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슈 때문에 갭 하락 나오고 조정을 보이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월봉이나 주봉이나 이런 흐름을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자, 한번 보시죠. 월봉의 흐름을 한번 보시죠. 월봉을 보면 월봉이 5월선 아래입니다. 2평 아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있지 않습니까? 먹는다고 접근한다고 해도 얼마 먹지를 못합니다. 네. 자, 주봉 한번 보시죠. 주봉을 보면은 지난주에 눌림 조정 자리였단 말이죠. 그러면은 월요일부터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월요일 날 약세를 보여야 이 5주선을 지지하고 반등 나오면서 강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월요일부터 시세가 나왔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은
조금 지수가 주가가 눌릴 수 있다라는 네. 뜻이거든요. 눌리게 됐을 때 5주선을 지지를 못하면 밑으로 추가적으로 빠지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지금 이제 5주선 지지, 즉 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21선 지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녹십자가 이번 4분기 실적도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오늘 키움증권에서는 올해 실적 전망치도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녹십자의 주가 움직임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종목들 확인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100종목 내에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 1위가 아가방 컴퍼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의 하락 흐름 이어지면서 9,53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관련돼서 보령 메디앙스 가치 조정입니다. 오성 LST와 동양시멘트 그리고 안랩과 솔프레인이 랭크가 되면서 테마주 종목군들 중에서 좀 단기간에 올랐던 종목들 다시 하락하는 흐름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일단 이제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종목을 이제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기 고가권에 왔다. 네. 그러니까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되고 제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분명히 그 512포인트 정도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 돌파를 해야 강하게 치고 가는 거지 그 구간 돌파 못하면 조금 조정으로 받는다고 봐야 되고요. 이 중에서 이제 뭐 박근혜 테마주 들어간 보령 메디앙스가 대장주가 그 조정을 받으면서 조정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 종목을 언급을 해드리는 것보다는 오성 LST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태양광 관련주가 네. 지금 오성 LST뿐만이 아니라 웅진에너지, 웅진에너지죠. 웅진에너지. 그다음에 이들 그 단기적으로 그 강하게 올랐던 이런 종목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넥솔론. 넥솔론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눌림목 구간에 그 진입을 해 있단 말이에요. 네, 닷새만의 하락 반전이에요. 그다음에 네. 그 OCI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그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OCI 같은 경우도 조정이 아니라 그 기간 조정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오성 LST가 한번 봅시다. 오성 LST를 갖다가 제가 자꾸 언급을 드리는 이유가 오성 LST가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오성 LST를 강조드리는 거거든요. 단기 급등주의 그 최고 그 매매 포인트 하나는 종목 주체가 강한 시세가 연속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거든요. 그럼 오성 LST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살짝 그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량을 한번 체크를 해보죠. 자, 오성 LST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성 LST 보시면은 여기서 이슈가 뜨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랐죠, 그죠? 네. 그런데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죽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횡보죠. 예. 여기서 만약에 이게 세력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면은 횡보 이후에 단기 급등이 한 차례 나왔다가 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성 LST는 이 가격대, 이 저점 있죠. 자, 이틀 동안의 저점이 얼마 정도가 되냐면은 지난 금요일 저점이 3,770원, 어제 저점이 3,825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3,770원에서 3,825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세력들이 빠져나갔다고 어렵게 보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 자리를 이탈한다면 과감하게 손절 처리에 그다음에 밑에서 다시 그 공략을 해야 되는 자리고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 매수 접근이 가능한 그런 그 자리니까 딱 그 이 종목은 관심 종목에 놓고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흘 동안에 나흘 동안에 거의 40% 넘게 급등을 했는데 아직까지 좀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이르고 조금 더 체크를 해보고 기다려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관욱 전문가와 함께 오늘 출발장의 특징주들 흐름을 점검을 해봤습니다.